여러분, 솔직히 다들 이런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을 때 괜히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요. 분명 크게 잘못된 일은 없는데 괜히 허전하고 괜히 외롭고 괜히 난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12월. 왜 하필 12월일까요? 1월도 있고 6월도 있는데 왜 유독 12월만 되면 이렇게 외로움이 밀려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월이 되면 왜 이렇게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는지, 창밖을 보면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반짝이고 가게마다 캐럴이 흐르고 사람들은 연말 모임으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 어딘가는 텅 빈 것 같은 느낌.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어쩐지 혼자인 것 같고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밀려오는 고요함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 조용히 올라오는 그 순간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도 아니고 해가 빨리 지기 때문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12월에 느껴지는 이 외로움은 조금 더 깊은 곳, 우리가 애써 들여다보지 않던 마음 밑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감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 하필 12월일까? 왜 연말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이유도 잠깐 빌려보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인간의 마음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 12월의 외로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감정인지, 그리고 이 감정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걸어갈 수 있는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 마음이 12월에 어떤 일을 겪는지 심리학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이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자동으로 켜지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평가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았지? 라는 질문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12월만 되면 이런 생각하시나요? 올해 초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했는데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야지 했는데 병원 가봐야지 하다가 벌써 12월이네. 부모님 산소에 자주 가려고 했는데 벌써 또 1년이 흘렀네.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면 이상하게 못한 것들만 눈에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12월의 마법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1월부터 11월까지는 그냥 살아갑니다. 바쁘게, 때로는 무심하게, 어떤 날은 힘들게, 어떤 날은 즐겁게. 그런데 12월만 되면 갑자기 우리 마음이 회계사처럼 변해버려요. 자, 올해의 수지를 계산해 볼까? 하면서 장부를 펼치는 거죠. 문제는 이 장부에는 이상하게도 부족한 것들만 크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여러분이 웃었던 순간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던 순간들, 힘든 일을 견뎌낸 순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 왜 그런 것들은 잘 떠오르지 않고, 아,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하는 생각만 자꾸 드는 걸까요? 이건 달력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압박입니다. 우리는 12월 31일이라는 마감선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방학식 전날처럼, 회사에서 연말 평가를 받기 전날처럼 뭔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는 단 하루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구는 똑같이 돌고 해는 똑같이 뜨고 집니다. 달력이 바뀌는 것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구분을 통해 삶을 이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 성공과 실패, 좋은 한 해와 나쁜 한 해,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삶은 그렇게 딱딱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 이어지는 강물 같은 건데 우리는 12월이라는 지점에서 잠시 멈춰서서 여기까지가 한 구간이구나 하고 평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의 순간에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건 본질적으로 고독한 작업이거든요. 아무리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았나라는 질문은 나 혼자 대답해야 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2월이 되면 우리 주변에는 많은 모임들이 생깁니다. 회사 송년회, 친구들과의 송년 모임, 가족 모임, 친척들의 연말 모임, 캘린더가 약속으로 가득 차는 시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도, 아니, 오히려 사람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송년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옆 사람은 올해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앞 사람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건너편 사람은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며 축하해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나는 올해 뭘 했지? 라는 질문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비교가 극대화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12월만 되면 마치 성적표를 공개하는 것처럼 모두가 한 해의 성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비교를 시작합니다. 내 성적표와 남의 성적표를 나란히 놓고 보는 거죠. 더 힘든 건 SNS입니다. 여러분, SNS 보시나요? 12월만 되면 피드가 화려해집니다. 연말 파티 사진, 가족들과의 행복한 사진, 올해의 성과를 정리한 글들. 모두가 행복해 보이고 모두가 성공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SNS에 올라오는 건 삶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누구도 힘들었던 순간, 외로웠던 밤, 눈물 흘렸던 시간을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남들의 전체 삶이 아니라 편집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면서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남들만 다 행복해 보이는 착시 효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감정이 스친 적 있으신가요? 저녁에 혼자 집에 있는데 친구들은 다 송년회에 가 있는 것 같고 가족들은 다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이성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감정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년에는 더 잘하면 되지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아직 시간이 많다고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이라는 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12월의 평가가 더 절실해지고 동시에 더 외로워집니다. 올해도 이렇게 보냈구나 라는 깨달음 앞에서 무언가 놓쳐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벌써 12월이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지?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해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 익숙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압축되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2월이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시간이 빨리 갔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해가 익숙한 패턴 속에서 지나갔구나라는 아쉬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쉬움이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12월의 외로움은 단순히 날씨 때문도 아니고 혼자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면서 느끼게 되는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본질적으로 나 혼자 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고독한 작업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이 외로움이 정말 나쁜 것일까요? 이 감정을 느끼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외로움은 우리가 한 해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심리학이 설명하는 표면을 지나 마음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앓고 있던 외롭던 감정들이 조금씩 위로가 되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의 생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려운 철학 용어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고민했던 인간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함께 들여다보는 거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은 왜 계속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막상 그걸 얻으면 공허함을 느낄까? 여러분, 이 질문이 낯설지 않으시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을 원했습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 자녀의 성공, 안정적인 노후, 건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하면 어떤가요? 잠깐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묘한 허전함이 찾아오지 않나요? 이제 뭘 하지? 라는 질문과 함께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인간의 근본적인 특성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존재이고 그 욕망을 채우는 순간 새로운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치 배고픔을 채우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요. 그는 이걸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근본적인 힘, 즉 의지가 있다고요. 이 의지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만들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가 어릴 때는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걸로 좋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크면 좋은 학교에 가기를 바라고 학교를 잘 다니면 좋은 직장에 가기를 바라고 직장을 잘 다니면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고 끝이 없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 이 끊임없는 욕망의 순환이 잠시 멈추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달려온 그 많은 목표들이 사실은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되거든요. 승진을 했어도 돈을 벌었어도 자녀가 성공했어도 여전히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은 욕망이 조용해질 때 드러나는 마음의 본래 모습이라고요. 평소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못 느꼈던 건데 12월이라는 정거장에 잠시 멈춰 섰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바쁘게 일할 때는 괜찮은데 주말에 혼자 있으면 갑자기 우울해지는 경험. 이게 바로 욕망이 조용해질 때 찾아오는 공허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두 가지 고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느끼는 고통, 다른 하나는 욕망이 채워진 후에 느끼는 권태와 공허함. 우리는 평생 이 두 가지 사이를 진자처럼 오갑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다가 얻고 나면 권태로워지고 그러다가 또 새로운 걸 원하게 되고 12월의 외로움은 바로 이진자의 움직임이 잠시 멈춘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그 많은 욕망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새해의 목표를 세우기 전 올해의 성과를 정리하는 그 사이의 공백. 이 공백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울에 고슴도치 두 마리가 있습니다. 추우니까 서로 붙어서 체온을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또 춥고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죠. 혹시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나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 답답한데 혼자 있으면 외롭고, 친구를 만나면 즐겁지만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고, 사람이 그리워서 약속을 잡았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 혼자 있고 싶고,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딜레마는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가시에 찔려봤거든요. 상처받은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지고 거리를 두는 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매일 만나도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여는 게,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걸 관계의 피로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완전히 이해받기는 어렵다고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감정이 스쳤나요?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혼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의 전부를 이해할 수 없고, 나 역시 누군가의 전부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고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역할을 합니다. 좋은 부모, 성실한 직장인, 친절한 이웃, 이런 역할들을 하느라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특히 12월 같은 조용한 시기에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역할 뒤에 숨은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월의 외로움은 어쩌면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바쁘게 살면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혹시 올해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요?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거든요. 내 욕망인지 남들이 심어놓은 욕망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인간의 비극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욕망하지만 정작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조차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12월에 느껴지는 공허함은 어쩌면 이런 질문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이 길이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었나?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솔직히 답하기가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직면하라고요. 왜냐하면 이 고통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이해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피곤해지는 거구나. 이건 이기적이거나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삶에 대해, 관계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두려워서 무조건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걸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12월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올해를 돌아보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나요?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그 공허함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어둡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지만 결코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고 관계를 맺지만 결국 혼자이며 삶은 고통과 권태의 반복이라니 너무 우울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 그의 이야기에는 위로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 공허함, 불만족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못 살아서 노력이 부족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도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천천히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12월에 이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심리학적인 이유도 살펴보고 철학적인 깊이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왜 하필 12월일까? 1월도 있고 6월도 있는데 왜 유독 12월만 되면 이렇게 외로움이 밀려오는 걸까요? 우리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2월은 참 특별한 달입니다. 단순히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12월은 정리의 시간입니다. 회사에서는 연말 결산을 하고 가정에서는 묵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마음속에서는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이 모든 정리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정리라는 건 본질적으로 놓아주기입니다. 올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인정하고 지나간 시간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관계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상실감이 찾아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셨나요? 연말에 집을 정리하다가 올해 초에 샀던 다이어트 운동복을 발견하는 순간 한 번도 입지 않은 그 옷을 보면서 올해도 못했구나라는 자책이 올라오는 그 순간 이게 바로 12월이 주는 정리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12월은 평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2월은 마치 성적표를 받는 날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연말 평가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스스로를 평가하고 사회는 올해의 인물, 올해의 사건 같은 걸 선정하면서 집단적인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의 압박이 12월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평가받는다는 건 누군가의 시선 아래 놓인다는 뜻이고 그 시선은 때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척 모임에서 올해는 어땠어? 요즘 뭐 하고 지내?
같은 질문을 받을 때 느껴지는 부담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괜찮은데 특별한 게 없으면 뭔가 변명하듯이 대답하게 되는 그 순간. 이게 바로 평가가 만드는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설명해야 하고 정당화해야 하고 때로는 포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나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남들이 보고 싶어 하는 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2월은 비교의 시간입니다. SNS는 한 해를 정리하는 글들로 가득 차고 뉴스는 올해의 성공 사례들을 다루고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성과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듭니다. 남들은 다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는 뭘 했지? 이 질문이 12월의 외로움을 가장 날카롭게 만드는 칼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비교라는 건 언제나 불공평한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의 겉모습과 나의 속마음을 비교하거든요.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든 것 같은 이 느낌. 이건 착시예요. 하지만 12월에는 이 착시가 더 강력해집니다. 특히 가족과 관련된 비교는 더 아픕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 아이는 왜 이렇지? 하는 비교를 하게 되고, 독신이신 분들은 나만 혼자네 하는 비교를 하게 되고, 배우자가 있는 분들도 우리 부부 관계는 왜 이렇지? 하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교의 끝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12월의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뜸해지고, 자녀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물리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2월의 모임이 예전보다 조용해집니다. 식탁이 작아지고 전화벨이 덜 울리고 연말 인사를 나눌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변화이기 때문에 더 외롭게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예전 이맘때는 참 북적북적했는데 라는 생각. 과거의 활기찬 연말과 지금의 조용한 연말을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쓸쓸함. 둘째, 가족 구조가 변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명절도 나눠서 보내게 되고, 손주들은 귀엽지만 또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하고, 배우자와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서 더 이상 새로운 대화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족이 각자의 삶을 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12월에 가족이 모였을 때 예전 같은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셋째, 세대 간의 거리가 느껴집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자녀들은 바쁜 일상 이야기만 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사는 세상과 저들이 사는 세상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차이, 관심사의 차이, 소통 방식의 차이, 이 모든 게 12월의 가족 모임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소외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감정이 스친 적 있나요?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속하지 못한 것 같아. 이게 바로 세대 간 거리가 만드는 외로움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이 바빠집니다. 12월은 모두가 바쁜 시기입니다. 연말 업무 마무리, 송년 모임, 가족 행사, 선물 준비. 젊은 사람들은 특히 더 바쁘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12월에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그날은 안 되고 그날도 안 되고 하면서 결국 명절 지나고 보자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나는 시간이 있는데 나를 만나줄 사람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특히 은퇴 후에는 이 감정이 더 커집니다.
예전에는 나도 바빴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정작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섯째, 헌관계가 떠오릅니다. 12월이 되면 이상하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지 않으신가요? 오래전 친구, 연락이 끊긴 지인, 돌아가신 부모님, 어린 시절의 가족들. 이런 기억들이 12월의 조용한 밤에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12월은 한 해의 끝이라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연말 분위기가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거리의 캐롤, 겨울 풍경, 따뜻한 불빛들, 이 모든 게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죠. 그리고 그 과거 속에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 멀어진 사람, 화해하지 못한 사람, 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2월 어느 날 저녁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눈물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12월이 만드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외로움과 만나면서 더 큰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치는 겁니다. 여섯째, 시간의 유한함이 체감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12월은 단순히 한 해의 끝이 아니라 인생에서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느낌을 줍니다. 이제 남은 12월이 몇 번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12월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냥 지나가가는 한 달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의 한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아쉽고 더 외롭습니다. 시간을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고 놓쳐버린 것들을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릴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시간이 참 빠르다. 벌써 또 한 해가 가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작은 존재감이 담겨 있습니다. 일곱째, 새해에 대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12월은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의 전야입니다. 곧 새해가 오고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하는 시기죠.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됩니다. 내년에는 더 잘 살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오히려 지금을 더 외롭게 만들어요. 아직 올해도 정리 못했는데 벌써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 이게 12월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내년에는 이라는 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년이 정말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해 볼까요?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게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젊을 때는 새해가 기대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새해가 두렵기도 합니다. 또 한 해를 버텨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12월의 역설입니다. 끝이면서 시작이고, 쉬어야 하는데 준비해야 하고, 돌아봐야 하는데 앞을 봐야 하고, 이 모든 모순된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침 속에서 외로움이 자라납니다. 여덟째,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날이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하늘이 흐린 날이 많아집니다. 이런 환경적 변화가 우리의 기분에 영향을 줍니다. 햇빛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생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자연스럽게 우울한 기분이 들기 쉬워요. 이게 12월의 외로움을 더 증폭시키는 거죠. 또 추운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집에만 있다 보면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그러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여름에는 괜찮았는데 겨울만 되면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 이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계절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홉째, 상업적 분위기가 압박을 줍니다. 12월은 소비의 달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파티, 송년 여행,
상업적 광고들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괴리가 외로움을 만듭니다. 남들은 다 즐겁게 보내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12월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척 하니까 나만 이상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겁니다. 열째, 의미를 찾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올해는 의미 있었나? 내 삶은 가치 있나? 이런 철학적 질문들이 12월의 조용한 밤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쉽게 답을 찾지 못할 때 공허함이 찾아오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사는 걸까?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는 걸까?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결국 혼자 답해야 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12월에 외로움이 폭발하는지 10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 평가, 비교, 관계의 변화, 과거의 기억, 시간의 요한함, 새해의 압박, 계절적 요인, 상업적 분위기, 의미에 대한 갈증, 이 모든 것들이 12월이라는 한 달에 집중적으로 몰려오면서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그 압도됨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이유들을 안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알아도 여전히 외롭고 이해해도 여전히 힘듭니다. 그럼 왜 이걸 알아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를 덜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약한 게 아니구나. 12월이 원래 이런 달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월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 외로움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심리학의 문을 열어 들어가기도 했고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생각을 따라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12월의 외로움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달력의 마지막 장이 가까워지면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오래 못한 것들부터 찾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 살아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비교하고, 평가하고, 돌아보고, 아쉬워하는 것.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잘못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이 감정은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12월을, 같은 외로움을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외로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낸 흔적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면,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면 외로움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올해를 살아내냈습니다. 애써 참고 버티고 견디면서 하루씩 쌓아온 결과가 12월이라는 정거장에서 한꺼번에 밀려올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이 외로움은 사실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대충 살았다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에, 진심을 다했기에 지금 이렇게 지친 거라고요. 우리가 오늘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외롭다는 건 내가 올해 참 열심히 살아왔다는 신호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12월에 외로움이 찾아올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올해 정말 고생 많았어. 지금 외로운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셋째, 외로움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들어줘야 하는 감정이라는 것. 우리가 이야기했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 외로움은 마음이 이제 좀 돌봐줘 라고 보내는 신호라고요.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이 감정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바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냥 억지로 참으려고 하죠. 하지만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음이 보내는 편지예요. 지금 나는 회복이 필요해. 지금 나는 위로가 필요해. 지금 나는 좀 쉬고 싶어. 이 편지를 읽어주는 것. 그게 바로 외로움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로워지는 날에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많이 지쳤구나. 오늘만큼은 천천히 쉬어도 된다. 이 말은 어느 멋진 철학자의 위로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게 가장 필요한 문장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외로움이 말하는 걸 들어주세요. 그러면 외로움은 조금씩 부드러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붙잡아야 할 단 하나의 방향.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내년에는 더 잘 살아야지.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내년을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 말고 내년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겠다는 다짐. 더 높게 올라가는 목표보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숨 좀 돌리자는 약속.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계획보다 나 자신을 덜 미워하고 더 이해해 주겠다는 결심.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년에는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누가 더 많이 이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 있게 걷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확인한 진짜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따뜻하게 가도 된다. 더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대신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이는 것. 더 많은 걸 채우려고 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를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12월의 외로움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12월의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더 아프기 위함이 아니라 더 편안해지기 위한 시작입니다. 남은 12월, 여러분 마음의 작은 따뜻함이 하나라도 더 머물기를 바랍니다. 참,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을 댓글에 풀어놓으시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주면 어떨까요? 어른의 울림 채널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 토닥여주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